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TV와 휴대전화의 전열을 차지하는 것, 바로 디스플레이죠. 이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입니다. 삼성과 LG라는 걸출한 두 대기업이 선장 노릇을 하면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죠. 그러나 중국의 이른바 디스플레이 굵기는 거침이 없습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인력과 기술을 빨아들이는 중국 업체들의 위협에 당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과 LG도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고 그 결과로 OLED, QLED와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름 놓기에는 중국의 추격 더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죠. 오늘은 우리의 디스플레이 산업 앞에 놓인 위기와 기회를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BS 비즈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 댓글창을 통해서 한국 디스플레이 경쟁력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김성진 상근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의 경우를 보면은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난해 디스플레이 시장은 1,230불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12% 정도의 성장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14%의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한 IT 제품의 상승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역시 뭐 일부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디스플레이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요. 네. 우리나라가 36.8%로 2위인 중국의 33.8%를 3% 정도 앞서면서 17년 동안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구성을 보고 살펴보면은 신산업 분야인 OLED 시장은 전체 우리나라가 85.8%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존 사업인 LCD 시장에서는 2018년에 중국에 1위를 내주고 지금은 대만에 이어 3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작년에 12%, 올해도 뭐 14%,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성장이 이뤄냈고 또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작년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았겠군요. 작년 수출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세계 시장 전체가 네. 정체되어 있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선방한 게 아니냐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있고요. 네. 지난해 수출을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OLED 신시장의 제품들이 네. LCD 제품을 초과해서 최초로 수출 구조를 좀 변화시켰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OLED가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점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네. 수출 구조가 고부가가치인 OLED 중심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삼성, LG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두 개 업체를 이제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LCD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이게 체질 개선을 하면서 OLED 쪽으로 핵심 제품군이 이제 옮겨가고 있고 네. 근데 여전히 헷갈리는 거는 뭐 LCD와 OLED 뭐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체 발광 빛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OLED는 자체 발광한 빛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화면이 실제 자연과 같은 그런 색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빛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지체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백라이트가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LCD는 자체 발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가지고 빛을 투영시켜 줍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리 기판과 함께 두꺼운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고 네. 이에 반해서 OLED는 제품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유리 기판이 아니고
폴리이미드 기판을 쓰기 때문에 네. 제품이 접거나 이렇게 휘어지는 다양한 폼팩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휴대폰, 스마트폰의 롤러블 폰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접혀지는 예, 폴더블 폰. 네, 폴더블 폰 예. 같은 게 가능한 것이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OLED 같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반 하에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되겠군요. 아무튼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현재는 LCD가 조금 앞섭니다만은 네. OLED로 시장이 전환되면은 앞으로 그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경쟁력도 함께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원래 본래는 우리나라가 이제 TV 디스플레이 패널의 강점을 보였다가 예.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이 소형 뭐 OLED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도 독보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좀 위상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은 대형과 중소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대형 디스플레이는 TV나 노트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LG가 현재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BOE도 21.4%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죠, BOE가?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나머지 업체들도 10%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 있어서도 OLED 시장이 앞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LG가 현재는 OLED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앞으로 QD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 있어서도 한국이 선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을 보시면은 현재 삼성이 76.6%, 우리 또 LG가 10.5%. 그래서 향후 수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 LG 디스플레이를 합치면은 9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예, 있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을 비롯한 시장 신규 참여자들의 진입이 추격이 좀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만은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계속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실 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냉정한 현실을 또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 LCD 분야는 사실상 우리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주도권을 내준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이제 OLED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디스플레이 굵기 아주 거세죠. 뭐 보조금도 있고요. 각종 지원을 등에 업고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기술 개발 또 인력도 많이 흡수해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분야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 최소 1, 2년 그다음에 또 많게는 한 3년 정도 우리가 기술이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기술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5년 이내에 경쟁력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경고등도 켜지고 있는데요. 미래 기술의 경쟁력은 우리가 특허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LCD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중국이 우리나라 특허 출원을 앞섰습니다. 네. 그로부터 정확히 6년 이후에 2017년도에 LCD 생산 능력이 중국이 우리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OLED의 경우는 2017년도에 중국이 우리의 출현량을 앞서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2022년, 23년 정도면은 생산 캐파가 우리를 앞지를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가능한데요. 그렇지만은 이 기술 측면에서는 또 양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BOE가 애플에 OLED 휴대폰 패널을 공급하려고 여러 해 동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야 비로소 애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3년 6개월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양산 기술의 경쟁력까지 감안한다면은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기까지는 적어도 7, 8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무튼 우리나라는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그런 경쟁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술 격차만 본다면 1, 2년, 길게는 3년. 하지만 종합적인 양산까지 고려한다면 7, 8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또 상황이 냉정하게 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중개 추격이 거세다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을 또 남겨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삼성과 LG가 경쟁하지 말고 합동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면 어떨까? 예. 근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로는 뭐 더 이상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LG와 삼성의 기싸움도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누가 세계 최초다, 누가 더 앞선 기술력이다 이런 식의 뭐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 적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을 남겨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미래 기술을 앞당겨 개발한다는 점, 또 시장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또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어쨌든 소모적인 논쟁이나 소모적인 경쟁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갖게 됩니다. 예, 사실 현재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업계가 공통으로 필요로 한 인력 양성, 네. 그다음에 미래 기술 개발, 그다음에 소부장 국산화 이런 분야에서는 또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쟁과 협력이 같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생태 환경은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올해 계획을 한번 짚어볼까요? 뭐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뭐 시장 전망을 앞서 소개를 해주긴 하셨는데 삼성과 LG 올해 어떤 경영 전략, 디스플레이 분야를 놓고 본다면 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본다면 역시 OLED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더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경영 계획? 예, 이제 LG와 삼성의 기본적인 시장 전략은 OLED를 중심으로 한 구조 고도화에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LCD 제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 부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G는 이러한 시장의 유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4, 4분기에는 LCD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러한 요인들은 삼성과 LG가 유연하게 생산에 대응함으로써 단기 이익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회장님, 우리 한국 업체들이요 LCD 시장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철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부분 철수를 한 건가요? 일단 부분 철수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전면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일단은 구조 자체를 OLED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전략은 명백합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LCD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 기업들이 LCD에 대한 생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는 시장의 그런 반응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대형 LCD 팹을 네. 금년 1, 4분기 동안에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네. 만약 그렇다면은 LCD 가격이 1,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가격 변동에 따라서 LG와 삼성은 LCD의 생산 중단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뭐 위기와 기회 이런 주제로 이슈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보자면 뭐 지금 OLED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가 전환되고 있고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인 거고 뭐 중국 업체들이 인력 배각이라든지 기술 유출이라든지 때만 되면 이런 우려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얘기할 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기술력 격차를 7, 8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중국을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또 우리의 시장 기반이 훼손된다면 이 시기는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1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OLED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활용해서 롤러블이나 폴더블 같은 폼팩터를 다양화하고 또 자동차 LED, 투명 LED 이러한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시장 선점을 계속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협회에서는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네. 정부에 제안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들이 채택이 돼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도 우리가 기존에 상상했던 TV나 휴대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분야로 확대가 된다면 시장 캐파는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시장 확대에 가장 유리한 게 OLED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건축 자재에도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주택 내부의 인테리어 분야도 적용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활용 분야를 계속 넓혀간다면은 우리의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도 상당 부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김성진 상근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